자, 오늘은 주제 제목 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주제 제목 요지도 마찬가지야. 이 처음은 도입이고, 그 다음 끝, 요게 바로 결론이 많이 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주제문을 마지막에 두면 이제 미괄식이 되는 형태야. 항상 처음은 화제를 도입을 한, 옛날에는 두괄식이 좀 많았어. 근데 요즘은 미괄식이 많습니다. 간혹 중괄식도 나오긴 한데 일단 미괄식이 많다고 보고, 근데 이 세 유형을 풀 때는 우선 선택지 먼저 분석해야 돼.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 선택지를 좀 분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빨간 색깔 있죠? 이 빨간 색깔은 화제고, 그 다음에 핵심은 파란 색깔이야. 화제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글을 쓰려고 하는 대상이 되겠지. 그 다음 핵심은 자신의 어떤 주장의 생각,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핵심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메인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선택지에 보면 일반적으로 한 5가지 형태가 많아.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선택지가 영어로 돼 있을 때 전치사가 있으면 무조건 잘라라. 그렇지? 왜?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거든.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 좀 반대죠. 자, 화제가 뒤로 가 있습니다. 핵심어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 의문사를 쓰고 뒤에 문장이 와 있거나 또는 부정사 형태가 왔을 때는 항상 이 문장이 화제가 돼. 의문사가 핵심어가 되겠고, 그 다음 이 콜론인데, 콜론이나 세미콜론은, 자, 이 콜론이나 세미콜론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화제, 뒤에가 핵심어고, 그리고 and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x and y 하면 이 x하고 y 요 두 개가 화제가 되고, 이 and의 의미가 핵심어가 되는데, 선생님 and가 어떻게 핵심어가 되느냐? 자,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원래 영어에서 이 and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첫 번째, 합을 나타내기도 하죠. 로미오 앤 줄리엣. 자, 로미오하고 줄리엣 두 개가 있어야 하나의 작품이 되잖아. 따라서 둘을 합쳐 놓는 관계. 두 번째가 뭐냐면 원인과 결과야. cause and effect.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에가 결과가 되는 관계.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man and woman 하면 어떤 관계지? 남자와 여자 맞나? 어떤 관계고?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야? 서로 대조가 되는 관계지. 그래서 대조되는 관계. 무슨 말이 되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선택지에 이런 and가 있을 때는 화제는 x하고 y인데 그 화제 둘의 관계가 이 세 가지 의미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때 이 and가 정답이 될 수 있어. 그 다음 형용사 명사인데, 자, 형용사 명사에서 명사가 화제가 됩니다. 왜? 이렇게 수식하잖아, 그죠? 이렇게 수식하는 내용이 결국 핵심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이 선택지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 2번은 항상 첫 번째 문장을 보는 눈인데, 우리가 영어에서 있잖아. 이 첫 문장을 정말 잘 봐야 돼. 첫 문장은 모든 이야기의 화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화제를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중복된 표현을, 이 중복된 표현은 당연히 부연 문장에 있겠죠. 그 중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핵심어를 찾아야 돼. 그래서 독해가 잘 안 되거나 답을 좀 잘 못 찾겠다. 그러면 반복해 쓰는 단어들이나 중복된 표현을 위주로 찾아가야 돼, 핵심어를. 영어에서 여러분 나중에 라이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작문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자, 모든 영어에서의 화제는 나름 특징이 있어. 복수 명사를 쓴다는 거야. s나 es를 붙여서 복수가 전체를 나타내주는 총칭적인 의미가 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관사가 없다. 관사가 명사 중에서 있잖아, 관사가 많은 문장은 그거는 예를 들은 문장이야. 어떤 명사가 있는데 관사가 거의 없어.
관사가 없고 복수형으로 많이 되어 있는 문장일수록 주제문의 색깔이 강하다. 부정관사나 정관사나 지시어나 이런 것들을 막 달고 가잖아. on, the, this, that 이런 것들이 많은 문장은 주제문의 색깔이 없고 예를 드는 색깔이 많아. 그리고 이제 주어가 동명사를 쓰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부정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원래 주어를 부정사로 쓰게 되면 이거는 구체적 동작을 나타내주는 예시고, 동명사를 쓰게 되면 이거는 보편적 습관적인 개념을 나타낼 때 동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야, 독서는 우리의 어떤 뭐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 To read가 아니라 reading. 알겠어? Reading is good for you, our mind. 이렇게 하거든. 근데 야, 만화책 읽는 거는 정말 재밌어. 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책 중에 한 만화책을 예를 들잖아. To read a comic book.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때는 부정사를 가지고 쓴다는. 그래서 똑같은 부정사와 똑같은 동명사를 물론 명사순 용법으로 다 쓸 수 있다고 중학교 때 배웠지만 실제 독해에서는 이런 뉘앙스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자, 핵심어에 대한 특징입니다. 핵심어는 시간과 장소, 그 다음 비교 대조, 원인과 결과, 특정 숫자나 또는 거기에 따르는 특징들,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 이걸 우리는 핵심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연문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럼 이제 얘를 조금 밑으로 내려보자. 우리가 자, 영어를 이 패라그래프라고 그러죠. 패라그래프. 이걸 단락이라 그러지. 패라그래프. 그죠? 패라. 자, 이게 우리말로 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패라. 아, 이거는 equal의 뜻입니다. equal. 똑같아라는 뜻이고, 그 다음 graph 또는 gram, 이거는 벤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write의 뜻이다. write, 쓰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야?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하나의 큰 의미 덩어리, 이걸 우리는 단락이라고 합니다. 자, 단락이죠. 단락은 반드시 그 구성을 할 때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단락 구성에서의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조건이 뭐냐면 통일성이 있어야 돼. 유니티. 통일성이 없다는 것은 A 이야기하다가 B 이야기하다가 C 이야기하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첫 번째 단락에서 A를 얘기했으면 A로 끝내야 돼. 두 번째 단락에서 B로 가면 이제 B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들여쓰기를 하죠. 인덴테이션. 왜 들여쓰기 하느냐? A에서 B라는 이야기로 화제를 바꿨다는 뜻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 유니티가 만들어지는 게 단락의 구성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coherence라고 그러죠. coherence는 일관성을 얘기하는데, 일관성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 어떤 자신의 화제나 핵심어가 있으면 그 핵심어하고 관련된 이야기에 해당하는 논리적 진술, 예를 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가고, 비교 대조했다면 비교 대조해서 가고, 원인과 결과로 글을 썼다면 원인과 결과로 계속 글을 써 내려가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관성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응집이라고 해서 코헤션이라고 하는데, 응집성을 갖춰야 됩니다. 응집이 뭐냐면, 자, 한 문장과 한 문장이 떨어지면 안 돼. 자, 영어는 첫 번째 문장이 나오면 그 다음 문장하고 연관성을 가져야 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이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독자로 하여금 그 다음 문장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장과 문장의 결속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주제를 처음에 던졌다. 내가 화제를 하나 삼았어. 그 다음 핵심어를 이렇게 던진 거야. 이렇게. 반드시 주제는 이 두 가지 색깔을 가져야 돼. 주제는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문장이 여러 개야. 그걸 우리는 supporting sentence라고 해서 부연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부연문이, 자, 여러 가지 형태가 된 데 있으니까 원래 이 핵심어나 화제를 받아가서 이 사람이 A로 받아서 B로 이야기를 끝냈어. 그 다음 문장이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문장은 다시 B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C로 끝내.
자, 그 다음은 다시 C로 받아가겠지. 그러다가 이게 D로 끝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문에 나머지 부연문이 내려올 때 끊어지면 안 돼. 그게 바로 뭐냐? 응집이야. 응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연결되어서 이어서 내려갈 때 그때 이 표현이 요구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에 좀 다시 접근을 해보자.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유형을 이해를 해야 돼. 자, 모든 단락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주제문. 맞지? 첫 번째는 이 화제나 핵심어를 묻는 유형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추론적 이해. 쉽게 말하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목적. 그 다음에 요약. 이 6가지는 주제를 찾아내는 능력. 이걸 묻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이거죠. 자, 주제를 잘라내고 주제를 부연하는 이런 문장들. 맞지? 이 문장을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제를 줍니다. 그게 뭐냐? 글의 순서, 문장 연결, 그 다음 문장 삭제, 그런과 무관한 거. 그거는 주제를 주고 논리적인 어떤 순서나 연결 관계나 삭제되는 걸 묻는 게 바로 요걸 갖고 묻는 거야. 알겠어? 통일성이 없다. 흐름과 불일치하는 거. coherence는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 다음 cohesion은 순서 배열이야. 알겠어? 이 세 가지 구성 논리를 이 출제자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세 가지로 물었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의 한 지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수능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방법론적 개념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봐봐. 이 논리를 가지고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됩니다. 부연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문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예를 드는 거야. 그 다음에 열거하는 거, 그 다음에 첨가하는 거, 그 다음 부연 설명, 비교 대조, 원인 결과, 양보의 개념으로 주제문을 나머지 문장들이 설명해 준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렇다면 이런 예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이 예시문에 특징이 있어. 요 단어 잘 봐야 돼. 요 빨간 거가 있는 이 앞 문장 됐지? 이 앞 문장이 결국 뭐다? 주제문이야.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문장 앞에 거, 고유명사 쓰고 있는 문장 앞에 거, 동사가 과거 시제가 됐을 때는 예를 듭니다. when이나 if로 시작할 때 예를 들죠. some이나 any와 같은 거 쓰면 예를 들고, 부정관사 쓰고 있으면 예를 듭니다. 또 어떤 단어의 뜻이 굉장히 구체적인 거야. 알겠니? 구체적인 의미의 어떤 형태를 나타내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하고 body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 body는 전체를 얘기하죠. 손가락, 발가락, 손, 발, 머리 이거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body가 먼저 나와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얼굴, 그 다음에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이 참 설명이 된다고. 그럼 다 구체적인 단어잖아. 됐지? 그것만 가지고도 주제문과 주제 부연문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야. 해석 안 하고도. 알겠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면 꼭 해석을 안 하고도 주제하고 제목은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왜? 이미 구성부터 달라. 주제가 가지는 구성은 복수적 의미, 추상적 의미, 넓은 의미. 예를 드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 맞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제와 제목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 자, 여기에 맞춰 봅시다.